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안에서 오를 종목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어제도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혼조세를 보여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제장에서도 20%대 급등 종목 2개나 있었고 또 한 종목 강원에너지도 14%나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5종목 그리고 공개 방송까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 보였고요. 특히 S&P 500은 5거래일 연속,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감가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는 이번 주 연일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결국 어제 종가상으로는 3,200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지만 3,196선에 마감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아쉬웠습니다. 821선에서 이번 주 출발을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80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전화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대상, 그리고 올해 1분기 단독 대상,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이렇게 상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냥 MTN 자타공인 단독 1위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냥 이렇게 짧게 소개도 되겠죠,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타공인 원탑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을 짚어볼 텐데 누가 정말 원탑 아니랄까 봐 정리툼이 되겠다고 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되셨더라고요. 위원님이 짚어주신 리튬 관련주들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이쪽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제가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또 전개됐는데 일단 미래나노텍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뭐 지수도 또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도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이제 이 LG 엔솔 쪽에 북미 지역 쪽에 ESS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주를 독점적으로 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럽까지도 수주 또 확정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아 메카닉스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 예전에 펨트론도 제가 4,000원대 설명드리고 자사주 매입이 그때 7,000원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4,000원까지 가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이 세아 메카닉스도 이 로봇 쪽의 모듈 부품, 디스플레이 전장 모듈 부품 다양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 멕시코,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자동화 설비로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올해 하반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초기에 뜨기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올해 이제 이후 내년도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8천억 정도가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좀 다시 핫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소송전도 좀 이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좋은 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이녹스 리튬 쪽에 3천억 투자를 좀 유치했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폴더블 폰 쪽에 삼성전자 쪽에 이 핵심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전 부사장님이 이 회사 대표이사로 오면서 이 폴더블 폰 쪽에 소재 사업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앞으로 이제 내년도 애플 이제 아이폰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올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쪽에 독점적으로 OLED를 지금 공급한다라는 부분이 수주를 확정졌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업은 지금 폴더블 폰 쪽이랑 이 리튬 쪽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 배터리 열 폭주 방지 필름 사업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전기차까지도 얹어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 자회사 이녹스 리튬 올해부터 해서 이제 원부자재 구입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2배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리튬 쪽으로 해서 앞으로 매출 3조에 도전한다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이녹스 첨단 소재도
완벽한 종목으로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주가 300억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지금 상승 확률이 좀 높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리튬 관련주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앨범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막 바닥 탈출,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앨범알 쪽에 리튬 관련주들도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관점인 것 같아요. AI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자꾸 2023년도 때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일본 상호관세가 또 이제 15% 타결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죠. 뭐 관세 10% 정도 깎고 750조, 770조인가요? 700 수십조 가까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관세 10% 깎았다. 근데 제가 볼 땐 일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가 나오고 약간 미국하고 또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또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또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만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기 4년 동안 일본 같은 경우가 좀 눈치를 보면서 좀 투자를 좀 하는 건 하고 또 안 하는 건 안 하고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설명을 드려보고 그래서 일단 지금 철강 자동차주들이 좀 강하다가 막판에 좀 힘이 약해졌죠.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협상이 연기되면서 그런데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한국과의 협상이 잘 됐다. 그래서 우리를 많이 존중해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터무니없이 요구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보다도 더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와줄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본은 그 정도 해도 무방할 수도 있어요. 뭐 일본이 지금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조선, 원전 모든 걸 다 패키지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GDP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미국의 투자가 들어가서 일자리를 지금 확충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격차가 커요. 우리나라가 단독 1위고 2위가 뭐 10% 정도? 우리나라는 3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또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 잘 타결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입에서 우리나라를 원래 이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잘 끝났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은 기여를 좀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한 100조 원 수준에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아마 8월 1일 전까지 거의 완료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트럼프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만큼 아마 8월 1일 전후로 해서 아마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일본보다 더 강한 탄력의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모르거든요. 일본은 5% 급등했잖아요. 이틀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주 후반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또 강한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반기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조건 봐야 될 것이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뭐 카카오페이, 더진,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다 100% 이상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번 주부터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이뤄지죠. 앞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 유통을 누가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플랫폼, 스마트폰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또 연결고리가 좀 있죠. 삼성전자랑 키오스크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아마존 메타도 고객사로 확보한 만큼 그 부분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헥토 파이낸셜,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주가 부양 정책을 좀 썼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부터 해서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장도 어떻게 보면 완전 극초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우리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막 증설이 이뤄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 속에서 그냥 평상 시민들이 이제 AI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챗 GPT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청소기가 좀 친숙해졌죠. 이모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로봇 청소기 그만큼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앞으로 이제 공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앞으로 로봇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AI 다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 쪽의 관련주부터 해서 지금 배터리 이런 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AI면 결국은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제가 많이 설명드렸는데 할 게 많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테마들 3가지 포인트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본격적으로 챙겨볼 텐데요. 다음 주 보니까 FOMC 회의도 있고 고용지표도 있고 뭐 애플 비롯한 기술주들 실적이 줄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저는 자꾸 2023년도 때가 떠올라요. 2023년도 때가 그때 당시 제가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2023년도 엔비디아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 주식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2023년도 때 더 뜨기 전에 2022년도 하반기 때였어요. 그때 당시 7, 8월 달부터였는데 미래나노텍, 뭐 광원에너지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6배 가까이 갔죠. 2023년도 초반에. 왜 그때가 떠오르느냐? 지금 앨범알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요.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5개월 평소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 그때 당시 안 들어왔죠. 대규모로 이렇게 10조는 안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2023년도 1월 달부터 해서 역시 또 6만 전자에서 9만 전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랑 바닥에서 비슷하게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2023년도 1월 달 때랑 똑같은 위치에 있다. 리튬이 지금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들썩거린다. 이게 뭐 100%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양상이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쪽에 한국판 IRA법이 조만간 얘기가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해서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릴 거는 어차피 관세 협상에서 아마 반도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도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ESS, 뭐 우주항공 여러 분야 쪽에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업종 중에 볼 수 있고 반도체도 모든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단은 산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데 거의 없을 정도로 무게도 반도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이 앞으로 만약에 증시가 간다라고 하면 4,000포인트대를 이끌 주도 업종은 아마 반도체 쪽이랑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분봉님이 역시 주식 섹터는 돌고 도나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배터리나 반도체 쪽에서 저가 매수 주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주식 싹쓸이가 바닥 싹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투자의 기본은 항상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것이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이제 박아놔야 되는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항상 이 바닥 싹쓸이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또 상반기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상반기는 제가 SK하이닉스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가 왔잖아요. 이제 ESS 리튬 소재 부품주들이 일단 지금부터 들썩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일단 시작이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 되고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시작되려고 하다가 또 꺾일 수도 있고 시작되려고 하다가 시작이 되는가 동시에 날아갈 수도 있고 시작가 되는가 동시에 또 횡보했다가 나중에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작은 됐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번 파라볼릭 상승이 전환되고 쭉 랠리가 나왔어요. 꺾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반등을 주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죠. 쭉. 파라볼릭 하락 기조 전환되죠. 2차 하락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해서 고점에서부터 대음선 나오고 또 다시 꺾이죠. 그런 다음에 바닥을 시연합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5개월 이평 세복 안착하면 이제 이전 저점이 바닥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12월 달에 18,200원대에서 바닥이 시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재차 5개월 이평 세복되면서 지금은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죠. 파라볼릭이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MACD가 이제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죠. 이게 5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중요하죠. 이게 단기 지표로 보는 건데 변곡점이죠. 50까지 또 올라오죠. 이 위치에서 그러면 누가 들어왔나? 2023년도, 2024년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나요?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아마 대량으로 최근 들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이 여기에서만 200억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장내 매수로 85억 가까이 더 들어오면서 한 280억, 약 300억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최대 주주가 많이 살까요? 21,000원대에서 28,000원대 사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로 보면 한 25,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25,000, 6,000 정도. 그런데 지금 28,000원대란 말이에요. 그게 늦지가 않았죠. 최대 주주는 26,000원대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300억에 가까운 돈을 매집을 좀 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매집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녹스 리튬이 자회사로 했네요. 근데 이녹스 리튬을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최대 주주가 600억, 나머지 한 2,400억 정도 3,000억 투자 유치를 하네요. 그리고 약 800억인가요? 가까운 돈을 원부자재 구입으로 또 쓰네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5, 600억 정도 이 리튬을 대량으로 수산화 리튬을 대량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 무수 리튬까지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 폴더블 소재를 지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양산을 늘리려고 하는 건지 왜?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OLED를 독점적으로 쓴다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보니까 언론에서 삼성이 이제 앞으로 OLED 수요가 더 늘어나겠구나. 폴더블 OLED. 그만큼 이 기업이 소재 그러면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삼성에만 공급하지만 앞으로 애플 물량까지도 생각을 하면 좀 더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전 부사장을 이 회사 대표이사로 지금 이제 부임을 했다. 그러면 폴더블 폰 쪽이랑 지금 리튬 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300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터닝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일단은 수년 뒤에 매출 3조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일단 나온 만큼 이제 올해부터 이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준비하는 만큼 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녹스. 이 기업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터닝했어요. 매수해야죠. 쭉 랠리 나오죠. 꺾이죠. 매도해야죠. 쭉 꺾이죠. 매수해야죠. 쭉 올라가죠. 매도해야죠. 쭉 꺾이죠. 이것만 보면 왜 이렇게 쉬울까요? 그죠? 모두 다 이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모든 부분을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잠깐 번쩍거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바닥에서 터닝할 때 똑같네요. 그죠? 이때 봤으면 여기서 한 100% 정도? 2,500원대에서 2020년 코로나 때 봤으면 한 20배가 넘죠. 그죠? 한 24배? 24배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58,000원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코로나 때 가격으로 웬만해서 좋은 기업들은 이제 오지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역전 기회가 거의 지금 평생 한두 번밖에 거의 안 올 정도로 왜 우리가 언제 투자했었어야 되죠? IMF 위기 오고 투자했었어야죠. 그죠?
엄청나게 그냥 뭐 주식부터 해서 뭐 부동산부터 해서 1998년도 IMF가 터졌습니다. 예.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그냥 투자한 사람들은 큰 성공을 했겠죠. 2008년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제 터지면서 엄청난 또 위기가 왔어요. 그때 투자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위기는 그때 한 번, 두 번, 그리고 코로나 때 세 번. 그럼 또 나중에 또 언젠가는 오겠죠. 예. 그때 눈을 불을 켜고 그냥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예상은 2020년도 때, 2008년도 때 대부분 10년에서 한 12년 주기로 오거든요. 1998년도 역시 IMF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코로나 때 위기가 한번 왔잖아요. 2020년. 이때 엄청난 기회를 잡았죠. 그렇게 되면 역시 2030년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이제까지 경험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나중에 위기는 아마 부채 위기나 또 항상 위기는 부채 위기에서 오거든요. 2008년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의 특정 국가의 부채 위기 혹은 어떤 기업의 부채 위기 이런 데서 오고 그리고 항상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가 치사율이 뭐 1%도 안 되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류독감에서 만약에 뭐 인간에서 이제 뭐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든지 조류독감은 치사율이 거의 한 50%를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류독감이 앞으로 굉장히 또 좀 조심해야 되는 또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언제 올까? 그래서 만능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는 얘기들도 글로벌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속속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좀 만능 백신이 개발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리튬 관련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누가 들어오죠? 기관들이 130억을 12,550원대에서 이자율 0% 리픽싱 조항 없이 들어옵니다. 12,500원 이하로 투자를 한 거예요. 130억을. 그리고 1년 뒤에 12,500원 이상에서 팔기 위한 투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12,500원 이하는 제가 볼 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일단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회사 이녹스 에코엠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음극재 공장이 올해 양산, 준공이 됐거든요. 올해 양산 들어가고 내년도에 3배 가까이 늘릴 전망이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인 시장 성장 전망이 나타나는 만큼 그 부분도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투자를 해야죠. 강원에너지. 대표회사가 지금 2억 5천만 원 장내 매수 들어왔죠. 그래서 강원에너지 3가지 재료가 있죠. 리튬, 연구자석, 그리고 SMR 프로젝트까지. 뭐 차트 보면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막 적산병 나오고 20개월평 돌파한차. 누가 들어오죠? 감시를 해야 되는 사회회사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자사주 매입이 지금 20억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됐죠. 이번 주 금요일부로. 주포가 매집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다 끝난 만큼 이 바닥에서 이 정도의 또 상승세를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때랑은 약간 틀려요. 2023년도 때랑. 이때도 터닝하려고 했었죠. 꺾이다가. 그런데 2023년도 때는 배터리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사주 매입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구축, 그리고 공장 증설 안 됐어요. 수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LG엔솔 쪽에 미국, 유럽 대규모 수주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장 증설 다 했어요. 거기에 자사주 매입, 주포들의 매집도 끝났어요. 그때랑은 그래서 양상이 틀린 거죠. 그때는 이제 소재 쪽만 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역시 앞으로 부품 쪽도 ESS 시장이 이제 커나가는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ESS 부품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글로벌 메이저 부품사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 기업도 사실상 실적만 이제 급증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1분기 누적 수주 잔고만 7천억이 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월봉 차트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미래나노텍을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게 올렸는데 미래나노텍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죠. 꼭대기에서부터는 이제 꺾이죠. 왜 이 기준을 보고 사야죠? 뻗잖아요, 또. 그러니까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꺾이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대음선이 나왔구나. 네. 바닥에서는 돌아가네. 일단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1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때도 코로나 때 터지고 바닥을 형성했죠. 1,500원? 근데 36,000원이에요. 우리가 투자했으면 20배가 넘게 버네요. 예. 24배. 이녹스도 그렇고요.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24배를 벌었어요. 2023년도 거의 2020년도까지 해서 3년에 걸쳐서 20배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 20억이 되고요. 20억이 또 20배가 나오면 400억이 됩니다. 예. 봉이죠. 예.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주식시장이 한 번만 리듬만 잘만 만나면 엄청난 부를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부의 좀 이제 기준이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 투자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운만 잘만 만나면 이게 1억이 10억 되고 10배짜리 10배거. 제가 설명드렸던 뭐 실리콘투, 태성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뭐 20배, 30배씩 올라가는 경험을 토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를 조정받는데 너무 걱정하나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렵죠. 네, 요즘에 앱스타인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지지층, 마가 지지층들이 많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 관세 협상을 타결을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야 될까요? 예. 누가 지금 어려울까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에 이 관세 협상 타결을 안 짓고 우리나라 관세 협상 타결 안 지으면 아마 미국 국채 금리가 뜰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급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제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국채 금리가 떠서 금리 인하도 못하고 물가 올라가고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좋은 협상을 했다. 우리에게 많은 좀 협력을 하고 양보를 해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라는 거는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 증시에 대형 호재를 안겨다 주지 않을까. 이번 주 아마 최고의 기회를 8월 1일 전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오르비텍이고 매수가 6,100원, 비중 23%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달에 6,000원대 고점을 찍고 지금 3,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시청자님이 지금 34% 손실 중이고 향후 전망과 대책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시네요. 위원님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일단 오르비텍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제가 원래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공시부터 해서 원래 1시간 정도는 좀 분석을 해야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원전주잖아요. SMR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도 이제 시작이고 제가 볼 때는 원전 해치 시장도 열릴 거고 그렇게 전망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근 들어 보니까 공시를 보니까 만기 전 사채 취득도 좀 했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죠. 최대주가 일단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한다. 자기 자금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721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있죠. 반등권에 왔어요. 지금 여기는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6,000원대까지 다시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61선 정도 3,300원대 이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딱 차트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차트만 보면 일단 반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등 기대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어서 빠르게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로보티즈 매수가랑 로보티즈 로보티즈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 85,000원에 비중이 95% 가까이 됩니다. 비중이 엄청 많으시네요. 엄청 많습니다. 예, 잠이 안 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수하고 지금 수익권이 못 되시고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지금 95,000원까지 갔던 게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예, 많이 그렇습니다. 되실 것 같네요. 비중도 커서. 위원님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자세히 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꼭 네, 통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혹시 네. 안녕하셨습니까로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이게 혹시 이 멘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혹시 이 주식 싹쓸이 방송 안 보시죠? 매일 봅니다. 매일 보세요. 네. 제가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를 지금 먼저 들어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겹을 제가 19,000원대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네. 아, 예전부터 안 보고 본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너무나도 아쉽네요. 예. 예. 아,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 11월 달에 19,000원대에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올해 1월 2일 날이에요. 예. 예. 연초가 시작되는 시점이 올해 어떤 게 가장 많이 갈까? 예, 라는 생각을 갖고 1월 2일 날 아마 녹화 방송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예, 올해는 로보티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1월 2일 날 설명드렸거든요. 예, 예. 아, 지금 약간 입에 좀 머리카락이 약간 들어가서 약간 좀 바라게 하기 좀 그런데 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네. 네.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네. 대표사가 19,000원대, 17,000원대, 2만 원대에서 매수했어요. 그 위치에서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집중 매수권이에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밀집 국면에서 720원 돌파한다. 밀집 국면.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공시를 보시면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사네? 자사주 매입이 또 20억 가까이 들어오네? 720원 돌파하네? 밀집 국면에서 이 빨간색 라인선 보이시죠? 이평선. 이게 3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네? 야, 집중적으로 보자. LG전자가 지분 갖고 있으니까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번에 오픈AI에 호재 나왔죠? 왜 하필 지금 대형 호재가 나올까요? 왜? 예. 그때 오픈AI에 공급했습니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드리고 한 4배에서 한 5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것이다.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투자자분께 아닌 거예요. 예. 뭔가 이제 운이 안 닿았던 거죠. 투자자분이 제 방송 1월 2일 날 보셨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도전해볼까? 매수하면 되는데 4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제가 3월 달에도 짚어드렸어요. 이거는 대표사가 좀 매도를 했는데 다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짚어드렸는데 지금은 더 간다 하더라도 못 봐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갑자기 번쩍거리 올라가면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85,000원 이상 9만 원대 정도. 그리고 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최근들이 21선 지지받고 올라오는데 한 75,000원대 요 라인대를 일단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는 기술적 반등권에 좀 온 것 같아요. 단기 낙폭과대 아래 윗골의 소형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는 공시 보시고 매매 전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등 나올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네요. 21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시청자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미래나노텍 한 주 동안에 10% 가까운 상승률입니다. 이번 주 내내 차트를 보니까 고점을 계속해서 높였네요. 정리튜님, 예. 이 종목 더 가겠죠? 어떻게 예. 보세요? 리튬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리튬 하면 수산화 리튬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여기 역시 이제 하이니켈 좀 배터리 또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 양극재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수산화 리튬 생산 캐파를 확보했다. 예. 그리고 국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출하량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예, 지금 에코프로비엔과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좀 공급하는 기업이죠. 이제 캐나다 쪽에 지금 연내에 공장이 준공될 예정이에요. 퀘벡주 쪽에. 거기엔 포스코 퓨처엠이 또 자리 잡고 있죠. 연내 역시 같이 공장이 완공되고 내년도부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올해 구미 공장까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의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 쪽의 전구체. 그만큼 또 새만금 지역 쪽에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교환사채 투자가 들었었어요. 300억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 이미 올해까지 해서 다 투자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은 IT 쪽이랑 배터리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 1년 동안 만기전 사채 취득을 합니다. 17,000원, 19,000원대에서. 그 말은 즉슨 취득을 하고 이 기업을 주식으로 교환해서
회사 주식을 회사에 보유할 예정입니다. 아, 17,000원, 19,000원짜리를 기관들의 물량을 뺏어와서 스스로 17,000원 그 200억 가까운 물량을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구나. 아, 회사의 주식을 200억 가까이 늘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가 10,000원인데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늘리고 있을까요?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도 30억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순반되죠. 200일선 이제 뚫었죠. 예, 그리고 나서 딱 대양선 그 고점을 이탈되지를 않죠. 예. 이 9,900원대가 그러니까 지지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721선 부근 15,000원대까지 일단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로보티지도 700원대 뚫어버릴 때부터 시작이었죠. 2만 원. 그리고 지금 9만 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장기 완전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최대주가 지분 늘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나오고요. 빨갛게 나오고. 해야죠. 지금 국내 최대 수산화 리튬, 무수 리튬 공장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캐나다 쪽이랑 국내까지 합하면 7만 톤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도에 2만 톤 양산을 했던 것 같아요. 출하.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이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9,900원대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체크도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준비는 다 돼 있다. 재료만 나오면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6월 23일 기준으로는 무려 50%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또 재추천을 하셨죠. 월요일에 진입하자마자 22%나 날아갔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예, 세아 메카닉스가 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예. 지금 매집 끝났죠. 투자 다 들어갔죠. 설비 다 확보했죠. 계약 수주했죠.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ESS 시장 또 오잖아요. LG엔솔도 오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아메카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에서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는 건 아직 주가가 꼭대기에 있지 않고 바닥권에 있다는 거예요. 예. 720선 아래에 있다는 거는 아까 로보티지도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19,000원대 있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개월 이평선은 이제 막 뚫어버렸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양상이 틀린 거죠.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20개월 이평선 돌파. 작년도는 파라볼릭 하락 기조 속에서 20개월 이평선 저항받고 떨어졌다. 작년도에는 자사주 매입이 끝나지 않았다. 올해는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점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약간 지금 상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50%에서 막 100%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하반기에 배터리 쪽이랑 반도체 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계속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쭉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헥토 파이낸셜도 짚어볼게요. 이 종목은 7월 7일에 진입을 해서 첫 주에 일주일 내내 올랐다고 굉장히 신기해했던 종목입니다. 어제는 장중에 무려 20% 가까이 또 급등이 나왔네요. 현재 33%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딱 생각하면 약간 핵무기가 떠오르거든요. 핵자 얘기가 나와서 왠지 가장 강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무엇보다 아마존이랑 메타를 거기서 확보한 상태에서 특히 삼성전자랑 키오스크 사업을 국내 전역에, 한국 전역에 이제 설치를 또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전국 매장에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은 제가 자세한 건 이후에 또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33% 올랐나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핵처럼 강력한 시세 다음 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더준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6월 16일에 진입을 했고요. 상한가도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무려 82%나 시세를 냈고 최근에 좀 쉬어가다가 어제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죠. 장중에 22%나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 더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볼게요. 82% 가까이 올랐는데 더진이 제가 이제 6월 달에 여기서 첫 21일선 뚫어버릴 때 했죠.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죠. 아마 무상증자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다는 건 중장기 크게 바라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바라보고 들어온 것 같다. 최대주가 1년 동안 보유수돼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연말까지 다 보유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 10일이 걸립니다. 판단일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랠리가 나와요. 그때 당시 이제 7월 4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쭉 다음에 랠리가 나왔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딱 풀리는
날이었어요. 풀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상은 좀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21선 지지받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일단 21선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간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선 매매 보유자분들 기억하시고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볼까요? 이 종목은 7월 7일에 진입을 하고 벌써 52% 가깝게 시세를 잘 냈습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나 했는데 역시 조정이 길지 않았네요. 장중에 두 자릿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예, 이 강원에너지를 보니까 이번 주 이제 잘만 또 보면 아마 이 8월 두 번째 주가 굉장히 또 핫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첫 바닥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10,000원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50%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 4일 동안 조정받은 이유가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죠. 좀 그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그런 왠지 규칙이 아닐까, 법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되면 대부분 좀 매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냥 이변수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울산해보게 됐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판단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그러면 이제 8월 두 번째 주부터 해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15,000원까지 올라가도 경고 종목 지정은 안 돼요. 정고점까지 거의 올려놔도 이미 충분히 4일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정 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일단 다음 주에는 최소한 15,000원대까지 반등을 노리면서 8월 두 번째 주 아마 시세 분출 다시 한번 도전 국면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 기업 너무 좋아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영구자석, 차세대 SMR 프로젝트, 그리고 리튬, 무수 리튬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대표사가 매수세가 10,000원대 들어왔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한 시점까지도 또 언급해 주셨네요. 8월 둘째 주까지 15,000원 빨리 돌파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님의 새로운 포착주 5개 하나씩 공개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그래서 제가 헥토파이낸셜을 오늘 이번에 좀 설명드리려고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헥토파이낸셜은요, 일단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헥토 그룹 자체가 헥토 이노베이션이 모회사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200억, 220억이죠. 회장님이 지분을 늘렸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최근 들어 8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살치살하고 랍스타도 나온다고 하죠. 대출도 무이자 담보대출 다 가능하다. 직원 복지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헥토파이낸셜도 자회사인데 지금 무상증자했죠. 자사주 소각했죠.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부양 정책이 나온 거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결제 원천 수단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핀테크 기업이거든요. 거기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랑 베레어포리 키오스크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지 모르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랑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헥토파이낸셜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배열 지금 초기 상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전 저점 21선 부근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 33%나 시세를 크게 낸 종목인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아마 저는 올해 하반기 네. 삼성전자를 제가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형주 내에서요. 대부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은 항상 가장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 팔아야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까지 너무 못 갔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가장 지금 투심이 위축돼 있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10조 들어온단 말이에요. 10조 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사주 매입을 사는 기업이구나. 그럼 왜 지금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을 살까? 주가가 앞으로 지금 당장 바닥에서 이제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거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잠깐 주가를 방어하려고 어차피 나중에 다 들통날 텐데 10조 원을 뭐 갖다 버립니까? 그만큼 하반기 HBM4 있죠. 그리고 GPU 있죠. 이거를 수주하게 되면 턴키 수주하게 되면 이거는 이 수주하는 엔비디아 수주하는 거에 떠나서 모든 기업들을 다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어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HBM4 같은 경우 테스트 수율이 65%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2나노 수율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갔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7, 8월 달, 8, 9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핫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독보적 수혜주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다른 휘황찬란한 내용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명은 AD 테크놀로지 보니까 어제도 6%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예, 이제 리튬으로 다시 가야죠. 이녹스를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회사가 이녹스 에코엠이 베트남 쪽에 공장이 이미 준공이 됐어요. 올해 1,200톤 양산 실리콘 음극재, 내년도 3,600톤 양산. 기관들이 130억 12,550원에 투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자회사 쪽에 지금 공장 준공되고 또 그 자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대규모 이녹스 리튬 3,000억 투자 유치를 했다. 최대주 물량도 들어갔다. 이런 만큼 아마 리튬 쪽이랑 폴더블 폰 쪽의 재료가 자회사도 있는 만큼 뭐 실리콘 음극재부터 해서 양극재 음극재 다 하죠. 그러니까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만 12,500원 이하에서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팀의 또 다른 종목 이녹스까지도 다음 주 저가 매수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종목인가요, 위원님? 뭘까요? 예, 이녹스 첨단 소재죠. 예, 자회사죠.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또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는데 그냥 완벽해요. 예. 미래나노텍도 완벽하고요. 예, 실적이 이제 급증하는 상태에서 모든 게 완벽해요. 뭐 수급, 실적, 뭐 차트 재료. 이 기업도 수급. 최대주가 300억 가까이 샀으니까 완벽하고요. 예, 그리고 재료. 지금 뭐 폴더블 폰이랑 리튬 재료 있죠. 좋죠. 차트. 중장기 바닥권에 있죠. 거기에 저평가 매력까지 있죠. 예. 지금 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야지 적정 주가인 것 같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10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미래나노텍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좋냐면 200억, 300억 이렇게 아까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막 낮은 가격이 아니죠. 현재가 부근에서 막 지분을 늘리고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 차트 이슈 모두 다 완벽한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녹스에 이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은 수급의 끝판왕을 가져왔죠. 예. 청담 글로벌은요, 수급의 끝판왕이에요. 예. 회장님 18억 샀죠. 예. 대표이사, 부사장 5억 샀죠. 예. 거기에 자사주매 50억 들어왔죠. 예. 그리고 친인척 117억, 그리고 친인척 50억 들어왔죠. 기관들이 200억을 이자 없이 12,000원대에서 12 전환가격 조정 없이 나중에 최대주가 또 200억 다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나쁜 구조로 기관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가장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급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급증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전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좀 비교가 많이 됐던 기업이에요. 왜?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장품 유통 판매 사업을 이 기업도 그때 당시에도 같이 했었거든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청담 글로벌이죠. 예, 그래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 721선을 이제 뚫어버렸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원래 2025년도 7월 15일 날 화요일 날 제가 평일 날 장중에 그리고 저녁에 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 특히 저녁에 제가 설명을 좀 오프라인 방송에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11선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오죠. 이 11선 부근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가면은 5일선 회복되면 재수 추가받는 가능성이 있고요. 깨지게 되면 이거 9,000원 이하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흐름을 봐야 되겠죠. 증시가 강하면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5일선 회복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최소한 12,000원대 이상 아닙니다. 13,000원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2,800원대가 12 전환가이기 때문에 13,000원대 이상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급의 끝판왕이라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청담 글로벌의 오늘의 마지막 포착주였고요. 9,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까지 자세한 가격 전략 챙겨주셨네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바로 이어집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예.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노란 통 나오는데요. 이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QR코드를 찍고 그리고 지금 노란 톡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온라인 지금 아침에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링크 타고 또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대상을 거머쥐었고요. 또 상반기까지 전체 1등을 달성을 했고 지금 5년 동안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반기 스테이블코인 적중했다는 거, 하반기 아마 반도체 배터리 쪽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소통창구도 정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은 4년 연속 대상에 이번 1분기에도 대상인데 공동 수상자가 없는 단독 베스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제가 늘 이런 상을 일일이 열거하느라고 지금 오독도 많이 나오고 잘못 실수도 많이 하죠. 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타공인 MTN 원탑 위원과 함께 해보세요.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 잠시 후에 조금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려웠는데 급등 종목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